성공적인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파운데이션을 맞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성공 요소 6가지 그리고 파운데이션 성공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하고 영국의 교육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은 굉장히 많은 교육 방식이 바뀌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국이 굉장히 좀 선도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좀 느끼는 점이 뭐냐면 영국은 사실은 우리는 아직까지 렉처 위주로 강의를 되게 많이 하지만 영국은 그룹 워크 세미나라든지 튜토리얼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렉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에 크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왜 이런 큰 렉처가 있지만 여기서는 질문하고 답변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지만 세미나는 10명에서 12명 정도 그래서 교수 한 명하고 같이 그저 그룹 워크를 해야 되고요. 튜토리얼은 뭐 한번 4명, 5명인데 그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렉처가 전체의 관심사, 여기는 그룹의 관심사, 여기는 개인의 관심사라고 간편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나하고 튜토리얼에서는 질문하거나 그리고 내가 과제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나의 생각을 전달하거나 왜 이런 준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곤욕일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미나하고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이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왜 이게 가장 성공의 가장 지름길일 거고 영국 교육을 제대로 아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옥스포드에서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하는 방법은 튜토리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캠브리지는 슈퍼비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1대1 수업인데 에세이를 제출을 하는 거죠. 일주일에 3회 정도 혹은 4회 정도 제출하는데 에세이 1회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책을 5권 정도 읽어야 되고요. 논문은 20권 정도. 그래서 평균 25권 정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3번을 해야 된다면 75권을 읽어야겠죠. 어떤 경우는 100번, 그죠? 사회를 해야 되니까 100권을 읽어야 되고요. 왜 이런 식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제출하고 교수하고, 그죠? 에세이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죠. 물론 다른 데는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톱 학교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저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좀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래서 세미나 튜토리얼 동안은 절대 침묵을 유지하고 왜 그럴 수가 없는 왜 이런 환경이 영국 교육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굉장히 많은 독립심이 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워서 공부해야 되고 발표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도 나의 생각을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유학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밥을 어떻게 해 먹은 건지 내가 누구한테 컴플레인하고 맛이 없다라고 학교에다 얘기하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죠. 옷 입는 것부터 모든 건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너무 많은 독립심이 좀 필요해지는 왜 이런 단계가 교육이 그죠. 영국 유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어가 아닌 당연히 영어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긴 하지만 사실은 영어 준비를 가장 우선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브젝트 공부보다는 혹시 영어를 좀 더 해야 되고요. 이 이유가 어떤 학교에서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더럼대학교에서 그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성적이 좀 좋지 않더라도 영어 성적이 좀 좋은 사람 뽑으려고 한다. 영어 성적이 좋은데 영어를 못한다라고 하면 그 학생은 우리 방식으로 가르쳐 준다고 해도 자기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영어 되는 사람들은 성적이 그죠? 좋지 않더라도 우리 방식대로 가르쳐 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이 실패한다라고 하는 게 영국 교육입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세미나나 튜토리얼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외워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정해진 답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질문을 해야 되고 또 가서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개념을 좀 잡아야 되고요. 왜 이런 과정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영국 교육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유학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파운데이션하고 유학을 준비할 때 일단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철저하게 리서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 유학원을 좀 믿는다. 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유학원만 믿고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학원만 믿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유학원 말만 믿었어요. 왜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리서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링 해볼 수도 있고 유튜브도 요즘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유학원을 이용하는 것은 유학원을 얘기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유학원을 얘기하는 것을 기반 삼아서 내가 리서치를 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유학원에서 더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뭐 수속을 좀 해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학생을 소개해 준다든지 그 분야에 학생 가 있는 학생들을 세미나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또 질문한다면 답변을 해준다든지 왜 이런 부분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 준비는 절대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영어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영국 교육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영어도 영어지만 사실 영어로 질문을 할 수 있어야겠죠.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질문하더라도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그죠 성실성이라든지 왜 이런 것들은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는데 답변을 잘 해주거나 뭐 이러진 않겠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어 준비는 정말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파운데이션을 보셨던 것처럼 사설학교지만 성적이 내신이 되게 낮았지만 영어 점수가 좋았던 학생들은 결국에 좋은 그죠 결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학 전 과외 왜 이런 부분인데 사실 다른 전공 문과라든지 그다음에 소셜 사이언스, 비즈니스 뭐 이런 전공들은 영어만 잘 하신다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약대를 간다든지 의대를 간다든지 여기는 사이언스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뷰 준비라든지 이런 준비까지 어느 정도 좀 해놓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공들은 이 전공에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이고요. 들어간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약대, 의대를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라이선스를 받고 의사라든지 약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전공에 대해서 그다음 패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죠 깊이 있게 질문을 하시고 그 준비를 반드시 하고 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과외를 한다든지 여러 선배 노하우를 듣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서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길 바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질문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확신될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부모님과 대화하기 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같은 연장선인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유학원에 대해 얘기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유학원 원장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학교 가서도 튜터한테 아니면 그죠 헤드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게 부모님하고 대화하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말씀드렸지만 질문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닥치고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작위로 그죠? 귀찮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하는 습관, 당연히 대학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독서를 하고 리서치를 한다는 거니까 독서하기 싫은데 대학을 간다? 왜 이건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건 힘들기 때문에 그죠? 항상 독서를 하시고요. 그리고 운동이라든지 사실 건강이라든지 뭐 그죠? 신체적인 건강도 있지만 멘탈적인 왜 이런 부분 건강에도 좀 힘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제가 많은 학생들을 상담해보고 얻은 것들이고요. 파운데이션 성공 요소 6가지를 제가 골라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고른 건 아니고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분이 하시는 얘기가 또 이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제로 영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소개하기 위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과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전공을 하러 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는 능력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룰 레귤레이션인데 실제로 학교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잘 지키는 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범위에서 나오고 어떤 범위를 공부하고 어떤 룰을 지켜야 되고 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왜 이런 객관적인 지시사항들을 좀 잘 이해하는 부분도 좀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리티컬 띵킹 왜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하는 부분 중에도 하나긴 하는데 일단은 질문하고 모르는 걸 알고 왜 여기에서 끝나는 것보다도 그 이상 나아가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프 매니지먼트 자기 관리, 시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죠? 자기 확신, 지도력, 그죠? 교육 관계. 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왜 이런 부분들에 자기 관리는 더더욱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좀 공부 패턴이 깨지는 사람도 있지만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더 많은 걸 얻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길 바래요. 그리고 스턴트십,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스포츠 활동, 소사이어티, 그리고 방문 등인데 사실 항상 학교에서 그저 공부만 하시기는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더 집중력을 좀 키워주는 게 사실이고요. 또 자신감을 키워주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는 파운데이션 하면서 그죠? 정리한 여러 가지 사진들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도 있고요. 이렇게 미팅이라든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화하는 부분도 있고요. 큰 강의실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사이언스 학생하고죠. 이렇게 리서치 하면서 얘기를 그죠? 실험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방법도 있고요. 물론 파운데이션에서는 이런 포멀 졸업식은 하지 않긴 하지만 정장이라든지 그런 걸 입고 졸업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여기는 캠브리지 여행하고 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야외에서 이렇게 스포츠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스포츠 활동을 하죠.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미팅이라든지 면담이라든지 이렇게 신청해서 자기 고민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서티피케이트를 받고 파운데이션을 졸업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져서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여기에서 잠시 저희 학생들의 성공 사례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내신 7등급이었고요. 그리고 영어 코스를 해서 최종 6.5를 받았던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은 내신이 워낙 나아졌기 때문에 사설 파운데이션에서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유카스를 지원했겠죠. 그리고 맨체스터 어카운팅 파이낸스 갔고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검정고시를 해서 IELTS 6.0인데 좀 더 에세이라든지 높은 영어 성적이지만 영어 준비를 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인트앤드루스 대학을 간 학생도 있고요. 세인트앤드루스 파운데이션 하고 세인트앤드루스 대학을 간 거죠. 그리고 학생 씨는 내신 7등급의 IELTS가 굉장히 좀 낮아서 5.0이긴 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사설 파운데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끝났을 때 IELTS가 5.5니까 영국 대학은 6.5를 요구하는데 5.5밖에 맞지 못한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한국에 와서 IELTS를 준비했는데 여전히 6.0. 그리고 나서 이어 1이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레벨에 해당되는 그 과정을 다시 1년을 했어요. 그리고 서섹스에서 하고요. 그리고 서스 대학교 2학년 해가지고 3학년을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국에서 1년 공백 없이 바로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 학생이 원해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갔고요. 그래서 결국엔 낮은 내신이더라도 결국엔 러셀 그룹, 1994 그룹, 그리고 톱 대학교 이렇게 입학을 했던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물론 이게 성공 사례는 아닐 수는 있어요.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가고 그리고 뭐 영국에서 배우는 걸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자신 있게 좀 살아가는지 왜 이런 부분까지 따져야 되긴 해서 성공이란 말은 사용하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당장 내신 낮은 학생들이 높은 학교로 가는 거 왜 이건 가능하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트 7을 마치고 파트 8에서
학비라든지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